왜 그러냐? 항상 사람은 남한테 보일 때는 본인의 좋은 점만 말하고 싶어 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우쭐대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건 인간의 당연한 심리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죠? 내 모습은 항상 사람이 남의 떡이 늘 더 커 보인다고 나는 항상 더 부족한 면이 보이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 말은 그래서 즉슨 항상 비교라는 거는 결국에 나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과 남의 가장 최상의 모습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가장 나약한 모습과 남의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어떤지도 모르면서. 안녕하세요, 우주반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연말 특집으로 30대에 꼭 알면 좋은 인생 조언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는 29에서 30살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뭔가 되게 여자가 30이면은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커리어적으로도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재테크도 어느 정도 돼야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30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되게 막 불안하고 뭔가 조급하고 그랬던 마음이 컸어요. 제 그런 핵심 감정들을 떠올려 보면 다 그게 뭔가 불안과 남과의 비교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40대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대를 몇 년 살아보니 느꼈던 점은 뭐냐면 확실히 정말 인생은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절대 뒤처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신은 불공평하다고 보면 불공평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또 되게 공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격도 좋고 능력도 되고 집안도 좋고 건강하고 걱정 없고 정말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은 완벽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인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누군가는 꼭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항상 모든 사람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만을 보고 그 사람이 되게 완벽해서 행복하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보고 되게 뭔가 부럽고 저 사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이 감정에서 정말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라는 감정은 또 되게 저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인생 조언 4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남과 비교하지 말자긴 해요. 이 비교하지 말자는 이 얘기가 뻔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또 되게 과학적이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모습은 내 되게 안 좋은 모습부터 좋은 모습까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남의 모습은 어때요? 남의 모습은 보통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게 돼요. 왜 그러냐? 항상 사람은 남한테 보일 때는 본인의 좋은 점만 말하고 싶어 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우쭐대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건 인간의 당연한 심리예요. 심지어 굉장히 친한 친구들끼리도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또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 누구나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죠? 내 모습은 항상 사람이 남의 떡이 늘 더 커 보인다고 나는 항상 더 부족한 면이 보이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 말은 그래서 즉슨 항상 비교라는 거는 결국에 나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과 남의 가장 최상의 모습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비교 게임이 안 되죠. 좋은 건 좋은 것끼리 나쁜 건 나쁜 것끼리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가장 나약한 모습과 남의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어떤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러면 반대편도 그럴 수 있는 거겠죠. 나의 그런 약점을 모르고 그 사람은 나의 되게 좋은 점을 보고 또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비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진짜 되게 무의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는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
김미경 학장님의 NKY의 김미경 학장님의 마흔 수업이라는 책에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교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올 때마다 이걸 되게 되새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남하고 비교 진짜 쓸데없고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하고 또 앞으로의 모습을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생각보다 되게 길고 한 번 정해진다고 해서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갖고 이거를 너무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에 집중을 하고 내가 항상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남자랑 시댁 도움 받아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 생각은 버리자입니다. 그 생각은 사실 아무도 안 했더라면은 그건 정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나라 문화상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여자들은 많이 듣고 자라기도 하고 항상 능력 있는 남자랑 시댁을 만나게 되면은 되게 인생이 바뀐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자분들도 여전히 되게 그런 게 제일 좋은 삶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아무래도 취업도 되게 잘 안 되고 취업난도 심하고 그리고 뭐 1인 크리에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또 되게 잘 돼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또 되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쉬운 게 없긴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상엔 진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설령 정말 운 좋게 능력도 있고 되게 능력 있는 지원이 팍팍 되는 그런 시부모님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한들 본인이 만약에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결코 사람이 되게 아무리 난 뭐 그 누구한테도 당당해 라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이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환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받았다면 결국엔 또 그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이 되게 길고 얼마나 요즘에 정말 되게 세상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자유를 본인이 다 버리고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부러움의 시선 하나 그걸 먹고 싶어서 본인의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무조건 그런 사람만을 찾는 거는 되게 조금 현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그런 거를 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 조건을 꼭 어떻게든 내 손에 쥐고 싶으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이더라도 쉽게 포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한테는 이제 전부 그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계속 이거 아닐 거야. 결혼하면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거든요. 당연히 되게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그거는 조금 나중에 후행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아직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요새는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뭐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어차피 어렵긴 하지만 돈을 버는 행위는 어떻게든 노력으로 그래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그거는 진짜 노력은 절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건 맞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또 이만한 사람이 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생활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좋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저는 정말 손에 꼽는 것 같거든요.
딱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정말 선한 마음을 서로 나누고 뭔가 정말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한 명이 끝은 아니겠지만 정말 본인한테 그런 마음에 들어오는데 지금 혹시 능력이나 그런 시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라면 한번 잘 그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모님 말 듣지 말자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좀 저도 저희 부모님께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구해야지 절대 남이 구해주지 않아요. 그건 심지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부모님이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딱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성인이 돼서까지 부모님의 계속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동생들도 그렇고 또 아는 언니들도 그렇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고 반대를 해서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 저는 사실 그 부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이 고생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당장 자식이 하는 그 고생을 눈을 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소중하고 막 너무 애기 같은 내 자식인데 고생하는 게 그냥 눈에 그냥 싫은 거죠. 약간 좀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고생스러워 보이는 길을 부모님은 절대 걷고 싶어 하지 않게끔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각오가 된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까,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성인인데 굳이 꼭 부모님의 의견을 구하는 게 꼭 과연 옳을까요? 물론 그래도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래도 함께 가족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승낙을 얻는 건 저는 사실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그냥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뭔가 승낙을 꼭 구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확신을 갖고 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위기에 왔을 때도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정말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누가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구해야 돼요. 뭐 가끔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못했어. 너무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꼭 본인을 믿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건 정말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바로 결혼해서 무조건 내 집 마련해야지 하지 말고 돈 공부 열심히 해서 일단은 자기 집부터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를 그때 32살에 처음으로 했어요. 저는 그때가 되게 정말 저한테는 인생의 큰 포인트가 됐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미혼인 여자분들이 항상 무조건 집은 결혼할 때 준비하는 거고 남자가 준비를 좀 해오거나 혹은 둘이 상의해서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무조건 첫 번째 재테크는 내 집 마련으로 잡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풍차 돌리기, 주식, 코인, ETF 많은 상품들이 있지만 돈을 흐트려 놓는 것보다는 딱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먼저 재테크를 시작을 하면은 적금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대출 이자를 갚는다던가 돈을 허튼 데다 쓸 수가 없거든요. 집을 매매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알게 되는 지식들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빨리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집을 살 때 우리는 매물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매물을 보러 가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소도 가야 되고요. 한 군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군데에 가야 되죠. 그리고 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매도자와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 계약서 쓸 때 신중함과 꼼꼼함과 결단력을 또 배우게 되고요. 대출을 알아보면서 은행도 접하게 되고요. 등기를 치러 가는 날 평생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법무사님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구청에 볼 일은 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구청에 가서 뭐 취득세도 납부도 해보게 되고요. 물론 뭐 법무사님이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카드 결제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들, 어떤 걸 나한테 요구했을 때 내가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뭐 얼굴을 붉힐 일도 있겠고 서로 또 양보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니까 저 사람도 양보를 하는구나, 이런 다양한 또 관계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내 집 마련을 먼저 시작하는 것만큼 다양한 관계와 큰 결단력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데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그리고 30대 여성분들 모두 다 통틀어가지고 미혼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그 내 집 마련은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돈 공부를 시작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내 집 마련 한 가지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기다려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리 지금 정말 본인이 노력하면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돈 공부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자입니다. 오늘 제가 30대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인생 조언 4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첫 번째, 비교하지 말기 남과.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 말 듣지 말기. 그리고 세 번째, 돈 많은 남자 좋은 실행 만나서 팔자고치 생각하지 말기. 네 번째, 돈 공부해서 내 집 마련하기. 이 4가지만 본인이 무조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과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30대를 보낸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하고 좋은 때를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잘자잘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생을 좀 더 크고 폭넓고 길게 보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본다는 관점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살 여러분 너무 어려요. 너무 저는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저한테 인생 고민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